안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미분양이어서 분양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지역이 안성이지만 평택 생활권도 있어서 큰맘 먹고 질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큰맘 먹기 전에 저한테 좀 답변 주시지. 예, 경기도 평택이면 물론 뭐 거기가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해서 뭐 많이 좋아졌죠.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좋아질 여력이 충분하죠. 충분한데 저희가 이 산업도시들, 특히 평택, 뭐 아산, 천안, 울산, 창원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방의 이 산업도시들 쪽에 들어가신 투자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천안을 한번 보시면 아산 탕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오르면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투자용이라고 하나요? 투자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이제는 점점 더 커졌죠. 사실은 아파트가 원래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식주 중에 하나여서 필수제라는 개념보다는 아파트를 실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에 투자하는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할 텐데 이 연식이 좀 있는 건 더 하겠죠. 왜냐하면 가격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 안에서 지금 경쟁하시는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유입되는 인구 대비 공급이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면 이 가격을 버텨내질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천안이 그렇습니다. 예전 천안 아산이 거기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삼성 그 SDI인가요? 삼성 SDS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는 저 아산 쪽까지 있는데 거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아파트들 지어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한 적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지들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좀 리스크는 커요. 사실은 좀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거주의 개념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이제 지방 쪽, 중소도시 쪽은 맞고요. 어차피 주거를 하실 때는 주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거를 하시려고 보면 뭐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할 거여서 매입을 하든 이제 그것도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은 편하실 텐데 이게 이제 아파트 쪽에 이 투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지방을 사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좋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해요. 특히나 이게 미분양인 거는 가급적이면 할인 분양을 뭐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할인 분양 한 30% 정도 받았으면 그것도 고민해 볼 건데 조금 이제 주변 단지하고 가격 차이도 좀 비교해 보셨길 바래요. 4억이면 그렇게 지방 지구는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번에 그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뭐 하남 교산 쪽에 공공주택이 4억대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하남을 사지 않았을까요? 죄송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광동 107-75는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대행사가 계약금만 챙기고 나 몰라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또 뭔가요?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조합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추진위가 있거나 뭐가 있으셨을 텐데 대부분 이거 대행사라고 하는 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처음에 그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걷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사례 당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 여의도에 지주택이라고 그러죠. 지주택 보니까 뭐 한 계약금 포함 뭐 한 4천만 원 정도 하면 뭐 나중에 여의도에 뭐 이렇게 아파트가 한 채가 내 거예요. 이래서 또 속없이 덜컥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셋이서 손 꼭 붙잡고 가서 셋 다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도 어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추진이나 대행사는 찾아가 봐야 뭐 별 얘기는 않을 것 같고요. 추진이나 이걸 일을 진행하셨던 뭐 단체라고 하나요?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 가셔서 일단 좀 푸시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 건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학원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새롭게 탈바꿈하길 기대합니다. 삼전동 하단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전동이시군요. 저도 삼전동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모아타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처럼 금융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비죠. 건설사들 공사비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모아타운이 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사업성이 크진 않다고 봐요. 물론 금리도 좀 떨어지고 뭐 건설사들이죠. 공사비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뭐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삼전동 주변에 집값이 엄청 올라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집값이 주변에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사업성 크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모아타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말고요. 분양하는 3기 시도시의 공공택지 분양하는 공공주택들 아주 쌉니다. 저렴하고 좋아요. 투자 가치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충분해요. 그런 데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그냥 조언 드립니다. 저는 모아타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투자로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잼뱅입니다. 잼뱅. 네, 별로 안 좋아요. 이 정말 질문 많이 나오는 단지네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얼마나 걸릴까요? 야, 이거 진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이 질문을 다 주시는데 재건축은 지금 올해 2월 달에 뭐 안전진단 통과돼서 우승규 건축사라고 그쪽에 단지 설계하셨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셨던 분이 뭐 재건축 청사진을 공개한다 뭐 이러고 있고요. 다음 달 4일이면 11월 4일이죠. 뭐 소유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그날 뭐 조감도도 발표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언제 들어갈까? 2040년 이전엔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목동보다 빠른가요? 안 빠르죠. 그쵸? 그럼 목동은 언제 들어가요? 아직 멀었죠. 최근에 오늘 기사 보니까 또 목동 신탁 재건축? 거기가 또 문제가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여의도 한양도 그렇고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목동 7단지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건축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이게 청사진을 비춰주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지금 우승규 건축사란 분이 재건축 뭐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죠. 청사진 뭐 얼마든지 보여주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고, 언제. 여러분들 압구정 재건축도 보셨잖아요. 압구정 재건축 저거 청사진 다 봤잖아요, 우리. 35층도 봤다가 40층 대도 봤다가 지금 이제 60층 대를 또 보고 있어요. 그죠? 아파트 40층 대 보고 또 60층, 70층 대도 보고 뭐 언제까지 청사진만 보고 있어요. 지어서 들어가야 그 청사진도 끝나는 건데 앞으로 10년, 15년 내에는 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그래서 저는 재건축 투자 신중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요. 전 재건축 투자 안 들어갑니다. 네, 차라리 조합도 안 만들어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단지들은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뭐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정비계획 나왔어요. 추진이 만들었어요. 이러면 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초기 단지들을 가셔가지고 일정 부분 단기 시세 차익 거두시고 나오는 투자는 모를까? 입주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는 투자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이미 재건축 조합까지 만들어진 투자 더더욱 위험하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서울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 잘못 들어가시면 10년 동안 팔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압구정 재건축 지금 들어가면 10년 동안 기존은 못 파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 소유시 재건축 때 어떻게 되나요? 사실 오피스텔 재건축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상복합이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물론 예전에 오피스텔이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상복합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타워팰리스가 본격적인 사례예요. 물론 그 전에 주상복합 형태 세운상가인가요? 저기 어디죠? 그쪽에 뭐 있고 한데
그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주상복합이죠. 말 그대로 위에 아파트 있고 밑에 상가 있고 이런 걸 많이 짓긴 했는데 그게 재건축되기는 쉽지 않죠. 왜? 뭐 상업지의 위치는 좋고 다 좋은데 그거 했던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강남 테란로에서 대종빌딩이라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무너진다고 우리 가서 강제 이주시켰던 건물이 있어요. 테란로에 가서 보면 선릉역에서 지금 그 삼성역 사이에 있는 테란로 대로변 건물입니다. 그게 위층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돼서 각 소유주별로 지금 매각 의향이죠. 재건축 의향을 받는 것도 있고 매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2년 전에 매각가가 얼마였냐면 1,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2년도에 1,200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실까? 1,500억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소유주도 뭐 임대료는 못 받으셨겠지만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은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거기는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오르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쵸? 받으면서 테란로의 땅값이 예를 들면 2억이었다, 3억이었다, 4억이었다, 지금 뭐 6억까지 가니까 6, 7억씩 불러요. 그러면 벌써 50% 이상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에 대한 가치도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습니다. 알고 보면. 단지 그게 재건축이 언제 될 거냐 물어보는 건 다른 문제인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일반 아파트 재건축은 쉽나요? 거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 하신다고 500세대 막 이렇게 되는 재건축 진행하시는데 10년, 15년씩 걸리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오피스텔도 그 정도 재건축 하시려면 시간은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은 대지 가치는 지분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어디보다? 일반 아파트 땅값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다. 왜? 상업지여서. 대부분 오피스텔 지어진 데가 상업지 아닌가요? 상업지인 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땅값 사고 그쵸? 물론 거기는 이제 입지적인 가치도 있어요. 한강뷰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한강뷰가 보이지만 또 이 테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 중심지잖아요. 그쵸? 달라요, 가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테란로 대로변에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가가 오르고 있다? 투자 가치는 있겠죠. 잘 따져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근데 사실 오피스텔 투자 그렇게 추천드리는 사람은 아닌데 하도 주변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만한 그 상업용 부동산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나마 그 지가 상승이 많은 대지 지분의 도 높은 지분 비율이 높고 지가 상승이 좋은 입지로 투자하셔라 라는 취지였어요. 빌딩을 산다는 건 땅을 사는 겁니다 라는 질문에 재건축이 돼야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대지 지분을 보고 산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신 분하고 답변이 비슷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주택 해당되는 것 같던데 투자처 맞나요? 이것도 똑같죠.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시거나 사용하고 계시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오피스텔은 보통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재건축 진행하는 게 없는데 대지지분 높은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버티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일정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받으셔가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금융비용 부담하고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죠? 그게 수익이 생기는 와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대지 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한다. 보면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인데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 보유자입니다. 갭 투자 6억 전세기구 사두며 2년 살지 않아서 팔아도 세금 안 팔리자니 하우스푸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두고 2년 살지 않아서 팔아도 세금 안 팔자니 하우스푸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좀 더 갖고 계세요. 뭘 그렇게 파시려고 그래요. 조금 더 갖고 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드렸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그쵸? 다음 달 4일에 주민 설명회 하신대잖아요.
재건축안 쫙 나오면 신문에 또 대문짝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기간까지 통과됐다. 뭐 이런 기사 나옵니다. 그때 매각하셔도 됩니다. 왜?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 금방 재건축이 될 줄 알고 사세요.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러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대표님, 과천도 한번 읊어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천을 몇 번 안 갔어요. 왜? 볼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건물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과천을 갔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 예전에 과천을 간 건 경마장이죠. 경마장인가요? 맞죠? 경마장이죠. 경마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경마장을. 그것도 그렇고요. 과천에 가니까 아파트밖에 없어서 볼 게 없는 거예요. 과천 정부청사 갔는데 웽 하고요. 주말에 갔었으니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잖아요.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과천 그 신도시죠? 과천 신도시 그 인덕원하고 사이에 그 과천 신도시 만들고 해서 과천이 좀 들썩들썩하죠. 벼량동인가요? 거기가? 벼량동 쪽에 보면 주공아파트도 있고 재건축해서 레미안도 있죠.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서 근데 저는 과천이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거 환경은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 그렇게 비싸야 되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과천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거기에 사는 어떤 수요층이 꾸준히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과천은 과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파트 투자시니까 뭐 건물 투자할 만한 것도 없어서 저는 뭐 그쪽 투자는 잘 보지도 않는데 아파트 투자는 올라야 오르는 거고요. 또 주변 시황하고 연동돼서 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과천에 일부러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좋은 어떤 의견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미사 33평 전세 사는데 기간이 끝나가요. 천호역 근처 분양 14억을 넣을지 미사 푸르지오 12억을 매입해서 갈지 어느 게 나을까요? 이분한테는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사 33평 전세를 왜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살고 계시면 뭐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14억을 분양하면 천호 1구역인가요? 거기 어디죠? 천호역하고 암사역 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동역 근처에 그 원건설인가요? 거기서 짓고 있는 것도 있죠. 막 그런 데인데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저기 뭐 실거주용이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살고 싶으시면 그냥 미사에 사세요. 전세든지 뭐 반전세로 사시고요. 투자는 그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하남 미사신 그 교산신도시죠. 그쪽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말고요. 좀 조정을 받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그냥 그 내가 투자할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 정도 스탠스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사는 절대 가지 마세요. 미사 그 지금 12억 주고 들고 가셔가지고 피 같은 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아, 송도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10억동도 보유 중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지역을 몇 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도 뭐 서울이 손바닥만한 데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뭐 학군, 학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을 좀 몇 개 선호하시는 생각하시는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째 질문인데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장에서 이 부동산 양극화 앞으로 벌어질 양극화의 그 실제 어떤 감이라고 할까요? 느낌을 그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부동산 양극화뿐만 아니고요. 이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이 삶의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 같다,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예를 들면 지금 한 50억 해요. 한 40평대 50억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중에 100억을 주고 기대하시고 재건축을 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100억짜리 집을 깔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압구정만 있나요? 보시면 강남에 지금 재건축하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반포도 마찬가지고요. 반포 1지구 같은 경우도 뭐 6천 세대가 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주를 해서 기본적으로 50억대, 몇십억대죠. 이런 집을 깔고 누워가지고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한남 더일, 한남 나인원 뭐 70억, 100억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층이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 그들만의 리그에 끼어들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일반 대중의 99% 이상은 우리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평범해서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환경, 괜찮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선호하는 현상,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은 분명히 벌어질 거다. 그래서 양극화가 계속 격차가 벌어질 건데 이게 이제 계층 간 차이처럼 벌어지는 지역 간 차이도 있습니다. 그걸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은 그 양극화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삶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그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양극화는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최근에는 집을 사시겠다고 하시면 아예 비싼 집을 사시라고 그럽니다. 정말 아예 비싼 집.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냥 그 7, 80평대 평형도 있어요. 재건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 100평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100평대를 받는다 그러면 한강뷰 메인 앞쪽 전면에 좋은 층 그 좋은 라인을 받으실 거잖아요. 왜 아파트 재건축하면 평수가 큰 것부터 앞쪽으로 배치하니까 한강뷰 쪽으로 그쵸? 차라리 그 비싼 걸 사시는 게 맞아요. 어중간하게 2, 30억짜리 사셔가지고 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아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비싼 걸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단지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예,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삼성동 아이파크를 보시면 합니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다 비싸지 않아요. 저희 주상복합 높은 거 있죠? 경기고 앞에 있는 거. 거기 펜트하우스 이런 고층들 큰 평형들이 비싼 거예요. 그 중간 평형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참고는 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사례를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참고가 됩니다. 인덕원 초역세권 삼성 마을 아파트 GTX 영향 받을까요? 저는 이 GTX 관련해서 누차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GTX가 정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어딜까? 서울 시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덕원이면 4호선 지하철이 있잖아요, 현재. 그쵸? 그 있는데 GTX가 들어오면 GTX를 타실 거예요? 지하철을 타실 거예요? 어차피 지하철이 있어도 큰 영향을 못 받잖아요. GTX가 영향받는 지역이 있어야죠. 동탄, 평택, 안성 이런 아주 외곽 쪽에 그 지하철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지역들 이런 데는 사실 GTX가 들어가면 집값이나 교통 편의성이 그 기존에 버스만 이용하셨던 지역이니까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인도권처럼 이미 4호선이 들어와 있는데 GTX에 들어온다고 뭔 영향을 받겠어요. 특히나 월곶 판교선, 동탄 인덕원선 이게 인덕원이 그 지하철이 있는 이유는 동탄하고 인덕원을 연결하면 동탄에 사신 분 인덕원에 내리셔가지고 출퇴근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경유지인 거잖아요. 큰 영향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면 실제로 GTX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별로 안 받는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오히려 GTX 영향을 받는 건 저 외곽 지역들, 저 강북으로 가서 보면 파주, 일산 그렇게 하고 은평구 쪽 있죠. 은평구 진짜 지하철 타고 1시간씩 걸리셨던 지역. 그런 데는 삼성역까지 오는데 15분, 20분이면 오니까 영향을 좀 받죠. 그런데 지하철 타나 GTX 타나 별 차이도 없고 GTX 요금은 지하철 요금의 한 3배 이상 되는데 그걸 누가 타요? 안 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강동 3익 맨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강동 3익 맨션. 아, 저 곧 그 명일동인가요? 거기가? 고덕 명일동이죠? 보유하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렇다 신규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셨는데 굳이 지금 매각하고 나오실 필요가 현재는 없죠? 자, 그 다음 16번째 질문. 자양동 한강우성, 약수동 남산타운, 사당동 우성 2차 아파트 중 어떤 것이 나올까? 22년 만에 내 집 마련하려고. 이야, 이 참 어려운 걸 물어보셨어요. 1차적으로는 저는 그 자양동 한강우성을 예전에는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9억대였을 때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옆에 한강우성하고 현대아파트인가요? 그래서 그 공동 재건축, 연합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공동 재건축이라는 이제 그것도 진행하고 있고, 일단 한강뷰가 가능하고 7호선 역세권이고, 거기에 한강 고수부지가 뭐 걸어서 뭐 1분, 뭐 2, 3분 거리죠. 그래도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가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 있는 부분이 조금 뭔가 환경이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강우성은 한강우성 단지로 보면 단지가 좀 적어요. 한 35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조금 적어서 그렇긴 한데, 옆에 현대아파트하고 공동 재건축한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그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쪽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한남동하고 인접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단지가 대단지예요. 5,000세대가 넘는 단지여서 대단지인데, 저는 입지적으로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프라나 교통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 보다는 6호선 이제 지하철이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쾌적합니다. 주거 환경은 아주 좋은 것도 저 인정해요. 그런데 투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 우성 2단지. 여기를 왜 보셨을까요? 여기는 일단 제외하고 가시죠. 제외하고 가시는데 22년 만에 내 집 마련하시면 청약도 한번 노려보시기 추천드려요. 청약저축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청약 만점 아니세요? 그러면 22년 만에 내 집 마련하시면 청약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행당 대림, 왕십리, 풍림 아이언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또 이쪽을 보셨을까요? 행당 대림, 이쪽 왕십리 쪽으로 이사하시려고 하시나 보구나. 행당 대림이면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서, 왜냐면 여기가 2000년대 준공인데 이제 20년차 된 아파트예요. 둘 다 20년이 조금 뭐 안 되고 한 아파트들인데 아주 애매한 단지들입니다. 투자 매력도는 극히 낮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로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30년 차 다 돼서 재건축을 할 것 같은 단지 쪽으로 가서 조금 실거주를 하시면서 시세 차익도 내실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방동 보라매역 신대방 사이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서 재개발구역에 빌딩을 사는 건 별로인가요?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서 빌딩을 왜 사세요? 아파트 분양받으시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네. 그 재개발구역 들어가서 빌딩 사시면 상가하고 아파트 받는데 그 상가하고 아파트 받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네. 가급적이면 리스크인데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하신 분 있다.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러 갑니다. 기간을 얼마쯤 준비할까요? 평균적으로요, 1년이요. 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시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보면 민법, 개론, 부동산 개론이 있습니다. 중개사법, 등기법, 세법,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공법도 있죠? 공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조금 쉬웠어요. 조금 쉽고, 가장 어려웠던 게 법 과목들인데, 법 과목들도 조금 이제 죽기 살기로 하긴 했죠.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데, 제가 공부 몇 달 안 했다 그러면 또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안 하고요. 보통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한 6개월, 조금 더 하신다라고 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이렇게 하시면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열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덕소 개발된다고 해서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덕소 재개발된다고, 덕소 재개발 되는 게 이게 돈이 될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도 아니고. 전 재개발 근데 잘 안 들어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호 쪽에 강동 레미안 대장이 바뀔 만한 신축이 또 나올까요? 그럴 만한 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천호역 쪽 주변으로 대장이 바뀔 만한 터는 없습니다. 네, 왜냐? 그 천호역 주변으로 그 포스코가 짓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포스코가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입지나 풍수질이나 뭐 이런 브랜드 인지도로 봤을 때 천호역에서 강동 레미안이잖아요. 네, 레미안을 넘어설 만한 브랜드가 아직 못 들어온 것 같아요. 단지 세대수도 그렇고요. 뭐 수준이나 이거는 뭐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천호역에 준공이 임박한 젠트리스인가요? 현대 엔지니어링 짓고 있는 젠트리스는 약간 거기는 오피스텔 비중이 좀 있어서 그 단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순수 주거 단지로는 레미안 팰리스가 999세대니까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사전에 질문 주신 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